전 세계 200개 국가 중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UN 문화교류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실제 방문 전 인식과 방문 후 인식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상위 3위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서구권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한국은 기묘한 미신과 과도한 기술 발전이 공존하는 이상한 나라로 묘사되곤 하죠. 숫자 4를 피하고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지 않으며 나이를 묻는 것이 예의인 나라. 웃음거리가 되기 충분한 소재들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거리, 핸드마이크를 든 젊은 리포터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숫자 4를 무서워한대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데요.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조롱으로 가득 찼죠. 21세기의 미신? 정말 웃기는 나라네.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 건데 뭐라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비웃었던 그 문화 속에 얼마나 깊은 철학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는지를요.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게 될 줄은요. 한 남자가 편견에서 진실로, 조롱에서 존경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가 마침내 깨달은 한 가지 진실. 가장 빠른 것은 5G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영국 리포터가 한국에서 겪은 오해와 진실에 관한 고백입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런던에서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주로 거리 인터뷰를 하는데요. 가벼운 주제로 사람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게 제 콘텐츠예요. 그러던 중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말해줬거든요. 한국엔 특이한 게 많다고요. 데이빗, 한국 사람들은 숫자 4를 싫어해. 건물에 4층이 아예 없대. 진짜? 그게 무슨 미신이야? 저는 바로 거리로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죠. 한국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한국? 거기 사람들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본대요. 진짜 이상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고 믿는데요. 사람들은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완벽한 소재였어요.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죠. 제목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 코리아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틀 만에 200만 조회수를 넘겼고 댓글은 1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한국 진짜 웃기네요. 21세기의 미신을 믿다니. K-팝만 하지. 문화는 후진국이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구독자도 늘고 광고 수익도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특이한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단 댓글이었어요.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한국에 오시면 좋겠네요. 조롱이 아니라 이해로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정중하게 설명하려고 했죠. 저는 조금 찔렸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 청년이 제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 데이빗 씨, 저는 런던에 사는 한국 유학생입니다. 당신의 영상을 봤어요.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항공권을 보내드릴게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왜 자기 돈을 써가며 저를 초대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승낙했죠. 서울에 도착한 건 5월 중순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질서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안내 표지판은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죠. 저를 마중 나온 청년 이름은 준호였어요. 데이빗 씨 환영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고마워요. 근데 왜 저를 초대한 거죠? 우리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요.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빠르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어디서나 연결되는 무료 와이파이. 런던보다 훨씬 발전된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3층과 5층 중 어느 방을 원하세요? 4층은 없어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호텔에는 4층이 없습니다.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게 미신 때문 아니에요? 미신이라기보다는 배려입니다. 숫자 4는 한자로 죽음사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는 그분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더 존중하고 싶어서예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배려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누군가 불편해한다면 그걸 피해주는 게 예의죠. 저는 그걸 단순히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겁니다. 다음 날 준호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를 돌아다녔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지하철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식당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준호,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해? 조용한 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살아? 네, 어릴 때부터 배워요. 내가 편하려면 남도 편해야 한다고요.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였죠.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준호가 물었어요.
데이빗 씨, 빨간색 이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응, 그게 정말 죽음을 의미해. 옛날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족보에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신이 아니라 예의예요. 아, 그런 의미구나. 네, 모든 문화에는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한국을 봤는지 깨달았거든요. 조롱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할 문화였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길을 잃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서 지도를 볼 수가 없었죠. 당황하고 있는데 한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가세요? 영어로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호텔 이름을 말했고 할아버지는 직접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15분이나 걸렸는데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온 손님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기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다니요.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또 다른 날엔 지하철에서 한 젊은 여성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비켜주더군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그 여성은 미소만 지었어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풍경이었습니다. 준호,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친절이라기보다는 존중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요. 어른을 공경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라고요.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보다 더 빠른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 타인을 향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 그게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었어요. 귀국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사과해야겠다고요.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저는 새로운 영상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조롱했고 그들의 전통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마음이 통하는 나라였습니다. 숫자 4를 피하는 건 미신이 아니라 배려였고 빨간 글씨를 쓰지 않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예의였습니다. 나이를 묻는 건 무례함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이었죠. 제가 본 모든 것에는 사람을 향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문명은 속도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요. 빠름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것을요. 저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을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영상을 올리고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데이빗, 오해를 이해로 바꿔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진정한 리포터예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사과했을 때조차도 품격 있게 반응했거든요. 그들은 저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했어요. 한국 여러분께 이 글을 보냅니다. 저는 당신들을 몰랐습니다. 겉으로만 봤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당신들의 문화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인간적인지를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에게 진정한 문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당신들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술이 아니라 품격으로 위대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